야당에 대한 이런 탄압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기자들과 상당한 시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날카롭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일이 그 대변인이 또 답을 했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면 답변을 요구했고, 근데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의 기회를 드리려고 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굳이 소환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실제 이재명 당대표가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면 되지 왜 이게 전략적으로 패착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무수하게 많은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아무튼 FC 후원금 모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건 때마다 다 조사에 나가다 보면 이게 완전히 당대표가 마치 범죄자 프레임에 휩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검찰을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실제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서면으로 진술을 요구하는 것 자체도 특혜다. 뭐 특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걸 특혜라고 한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가족에 대한 어떤 양평 공릉지구 의혹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수사관이 교체됐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대통령에 누가 초청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또한 허위경영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요청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서면 답변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 없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특혜가 있다면 특혜도 없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김건희 여사 등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소환이 이루어지고 압수수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굳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